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시장 움직임이 조금 바뀌고요. 바뀌면서 재미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심상치 않은 조짐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약 한 서너 편 정도에 걸쳐서 지금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상반기 시장 좀 정리 같은 거 좀 해보고,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그런 전망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 상반기 때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름 이후에 7, 8, 9월, 10월 지나면서 거의 폭등을 하면서 정부에서 9월 달에 9.13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고, 그 규제의 강도가 워낙에 센 거였죠. 거의 뭐 돈줄을 꽝꽝 다 막고 세금 규제도 더욱 강화하고 이러면서 시장은 거의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 올 초 거의 뭐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고요. 서울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정부의 규제가 가뜩이나 좀 어려운 지방에는 거의 문매처럼 작용을 하면서 공급 과다로 힘든 지방 시장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는 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초만 해도요, 너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은 막 뚝뚝 떨어지고, 강남의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3, 4억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이 이제 끝났다, 이제 하락만 남았다. 또 일부 분들은 2019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매우 크게 하락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아주 비관론까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반 수요자분들도 아파트 시장에서 좀 많이 떠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예, 올 초만 해도 천년만년 이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만 같은 시장에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동산 통계, 뭐 이런 통계상에는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오늘 나온 지난주 통계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서울 아파트가 하락이고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강남권, 강북에서도 좀 사람들 수요가 많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 랜드마크, 리딩 단지들 위주로 지금 최근에 4월 이후에 꽤 가파른 상승 현상을 보이는 곳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그러면 통계에서 볼 수 없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여러분께 간단히 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반등을 가장 먼저 보이고 있는 곳들은 역시 이제 지난 9.13 대책 이후로 이 낙폭이 컸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들은 3, 4억씩 뚝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단지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역시 뭐니 해도 재건축의 대장인 압구정 쪽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들이 일제히 거의 뭐 3, 4억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난 3월부터 하나씩 둘씩, 거래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씩 둘씩 가격이 회복되면서 한 4억까지 떨어져서 거래됐던 게 하나씩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는 전고점 대비 한 1억 정도 수준까지 실거래가로 잡혔고, 실제 지금 나온 호가는 오히려 작년 가을 가격 수준 정도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고, 압구정 쪽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또 잠실주공 5단지, 또 개포주공 아파트들 1단지, 이런 곳들이 지금 일제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치음마 같은 경우도 31평형 기준으로 가격이 한 3억 이상 정도까지 떨어져서 올해 1, 2월 달에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14억대의 최저가까지 거래가 됐던 게 15억, 16억대의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지금 17억대까지 거래가 일어나면서 전고점에 지금 거의 근접한 이런 수준까지 갔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최근에 18억을 넘게 거래가 되면서 또 역시 전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주 이 떨어질 때는 언제 과거 가격을 회복하겠느냐,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회복하는 거는 뭐 거의 2달 만에 금방 지금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합니다. 개포주공 1단지에 뭐 평형들이 13평형, 15평형, 18평형 이렇게 평형들이 있는데 전 평형들이 지금 다 일제히 작년 9월, 10월 최고가들을 지금 전부 경신했습니다. 15평형 같은 경우에 19억대에 아주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근데 지금 최근에 20억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예전 가격보다 1억 이상 지금 가격을 경신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매물들이 지금 전부 걷어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강남 재건축의 이런 좀 리딩 단지들은 아주 좀 급격한 상승기와 좀 약간은 비슷한 그런 모습까지도 일부 단지들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5월 그리고 6월 들어서의 최근의 모습들입니다. 뭐 그리고 반포라든지 둔촌이라든지 뭐 이런 재건축 단지들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또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강동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입주가 굉장히 많고 내년까지도 아주 대단지들의 입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이런 입주 물량이 강남 전체의 어떤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 고덕의 이제 올해 입주를 대표하는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 이제 5,000세대 앞주를 곧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 연초에 34평형이 전용 84짜리가요 10억까지 이제 거래가 됐다가요 11억을 아주 가뿐하게 넘기더니 지금은 호가가 지금 12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2억 가까이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이런 저력을 지금 최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입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매매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회자됐던 잠실, 특히 이제 잠실 L스 33평형이 작년 가을에 최고 18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그리고 올 초에 거의 한 3억 정도가 떨어져서 15억에 거래가 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5억대, 16억대에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실거래가로 17억대까지 거래가 되면서 이제 거의 전고점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과 리딩 단지들,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 단지들의 최근 모습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강북의 일부 단지들에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대단지, 신축, 수요가 많은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들에서도 역시 강남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요, 마포의 그 대장주인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그 34평형이 최고가 거의 뭐 14억, 15억까지도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12억, 13억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한 13억대, 14억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급격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성북구에 이제 지금 입주장을 마친 그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대장주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이 아주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기름동, 성북구 그 지역이 10억이 넘어가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인데 10억을 아주 가뿐하게 넘어가더니 지금 11억 가까이 가격. 지금 호가는 뭐 11억이 넘어간 단지들도 네이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얼마나 상품성이 높으냐, 얼마나 수요가 많으냐, 얼마나 인기 단지냐, 선호 단지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단지도 있고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는 단지도 있고 이게 이제 최근 서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중하위권 한 12, 15위 이하 지역들은 지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나 강동 또 뭐 마포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도 3월, 4월, 5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좀 중하위권 구들은 거래량도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고 가격 움직임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내에서 구별로도 뚜렷한 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같은 구,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축과 구축 간,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 또 대장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주 극심하게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서울에 근접한 거의 서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이 수도권의 인기 단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천이나 분당이나 뭐 판교, 광교, 광명 이런 좀 인기 지역들에 있는 곳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도 가격이고요. 거래량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원래 평균 거래량은요. 월간 거래량은 지난 10년 평균이 한 달에 한 6천 세대 정도입니다. 예.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한 3, 4천 세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는 만 가구 이상. 예. 이렇게까지 돼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6천 세대 정도가 거래가 일어나는데 작년 가을만 해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예. 한 만 가구 전후로 일어났는데 9.13 대책이 나온 이후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작년 12월, 1월, 2월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거래량을 집계한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1월, 2월은 우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 1,500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평균보다 한 20% 수준까지 아주 급락한 것이죠. 거의 거래가 올스톱 되다시피 한 것인데 이렇게 거래가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그런 좀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서 4월 달에는 2,000세대를 넘어가고 5월 달에는 지금 3,000세대를 넘어가고 지금 6월 달은 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6월 달은 4,000세대도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거래도 평균적으로 25개구가 전부 다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비싼 아파트가 있는 비싼 지역 위주로 그런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래량 관련해서 우리가 또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현상은 뭐냐면 지금 5월 달에 3천 가구가 넘었다? 이거를 절대 수치로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균 수치가 6천 가구인데 3천 가구에게 그래서 언론을 봐도요. 언론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5월 달에 겨우 3천 가구라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역대 5월 중에 그러면서 아직 바닥은 멀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거래량은요. 과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대로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1년 전,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왜 그런가요? 지금 지난 2017년도의 파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 중과 이 세금 규제 정책이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로는 돈줄이 완전히 막히면서요. 아주 심한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 쪽도 그렇고 매도 쪽도 그렇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절대 건수를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런 환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과연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수치지만 가격은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라든지 강남의 리딩 단지들 이런 랜드마크 단지들의 가격은 아주 작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전 전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5월, 6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곳들은 언제 이렇게 올랐냐는 듯이 아주 급격한 상승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 거래량도 없고 가격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아주 뚜렷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재미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이제 곧 6월이 지나가고 이제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 기사나 이렇게 보면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연말이나 올 초만 해도 사실 2019년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락을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강남권들이 많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대세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많은 분위기, 또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 이런 걸 봐서 올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지역들,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랜드마크 단지들, 리딩 단지들,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수요가 많은 그런 곳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오히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5가지 정도로 그 항목을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지금 현장의 모습을, 현장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